자, 행정처분은 세 가지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언제만 신경 쓰면 된다? 요 경우만 신경 쓰면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것도 대물처분이에요. 영업장소에 떨어지는 거. 그래서 모든 행정처분은 1년 이내 것만 가중됩니다. 자, 우리 교재 183페이지 행정처분인데요. 자, 얘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우리 상가 중개하는 분들 행정처분 내역을 제대로 확인 설명 안 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중개사고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처분은 세 가지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 이 내용. 자, A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식당. 근데 이분이 식품위생법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가지고 적발을 당해버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로 단속을 당해가지고 행정처분 하나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걸 내놨어. 자, 우리가 이게 손녀 붙이는데, 첫 번째, B가 들어갈 건데, 식당 하는 자리에 만약에 미용실이 들어가게 되면, 자, 이거 입점 형태가 승계입니까? 신규입니까? 신규죠. 맞잖아요. 그러면, 떠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행정처분이고, 들어온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신규 입점의 경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이걸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얘한테 알릴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여기에 그대로 식당 할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승계죠. 자, 이렇게 되면 떠나는 놈이 갖고 있는 행정처분이 고스란히 얘한테 영향 미치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때는 우리가 무조건 이거 얘한테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중개사고다 이 말. 그래서 행정처분의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언제만 신경 쓰면 된다? 요 경우만 신경 쓰면 된다. 이게 1번이에요. 행정처분.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대물처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대인처분이 있어요. 자, 아시겠지만 얘는 영업 장소에 떨어지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밑에는 영업주, 사람한테 떨어지는 행정처분을 말해요. 오케이? 보통 행정 단속이 되면 이 두 가지가 양벌 규정으로 동시에 대부분 다 나옵니다. 동시에. 자, 그러면 대물처분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영업 정지가 대표적인 대물처분이죠. 그 다음에 영업장 폐쇄, 이것도 대물처분이에요. 영업장소에 떨어지는 거. 자, 영업주한테 떨어지는 행정처분, 이것도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한테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영업장 폐쇄가 있습니다. 자, 얘가 조금 표현이 똑같은데 애매한데,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에 건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장소를 말하고요. 얘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주를 말합니다. 그 차이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둘 다가 아니고 요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왜? 대인 처분은 그 처분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요. 누구한테 그 책임이 전가되거나 이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얘는 무조건 처분받은 사람이 무조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이것까지 책임질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거 들어가는 사람이 오롯이 그 책임을 다했다는 대물처분. 그래서 우리가 확인 설명할 때는 요것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게 두 번째. 대물처분만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자, 이 대물처분은 영업주가 대물처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처분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내용을 다 확인해야 되느냐?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사람이 뭐 단란주점 같은 거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단란주점. 자, 그러다가 이때 단속을 당한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미성년자한테 술 팔아가지고 걸렸어요. 미성년자 주류제공. 이게 현행법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보면 1차 적발이면 얘한테 영업정지 2개월이 떨어집니다. 2차 적발은 3개월, 3차 적발은 영업 취소입니다. 그래서 1차 적발을 보면 얘는 영업정지 2개월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면 요날 적발 당하면 바로 그 다음날 2달을 문 닫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사를 계속해요. 단속 당한 날, 그 다음날도 계속해. 계속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기분은 별로 안 좋겠지. 단속 당했으니까. 자, 근데 지나다 보면 언젠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통고. 자, 여기 단속은 이날 당했지만 실질적으로 고지는 한참 지나가지고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날 단속된 내용을 자기 딴에는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관할구청이. 그래서 그 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다 확인하고 해야 되겠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통보가 오면 여기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느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내용으로 단속이 되고 그 단속에 대한 결과로 뭐 벌금 얼마, 영업정지 몇 개월 이런 게 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영업정지 하시오 이런 게 다 구간까지 다 여기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오면 이제서야 비로소 2달을 문 닫는 거죠. 영업정지 2개월이니까. 이렇게 흘러갑니다. 적발되자마자 곧바로 문 닫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렇게 흘러갈 건데 만약에 이때 단속을 당했고 영업정지 2개월을 감당하기 전이죠. 이때 얘가 열받아가지고 자기 가게를 처분하려고 내놨다면 우리가 중개해도 됩니까, 이거? 됩니다. 중개됩니다. 우리가 중개하게 되면 2가지 형태로 중개하겠죠. 첫 번째, 단란주점 하고 있는 자리인데 전혀 다른 업종을 집어넣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이런 사실관계를 들어온 사람한테 확인 설명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어요. 요거만 하라니까. 만약에 똑같은 단란주점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 설명해야 될까 할 필요 없을까요? 이거 안 하면 중개사고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만약에 여기에 B라는 사람이 똑같은 단란주점 하려고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요 2번째 케이스 여기에 해당되죠. 그럼 얘는 들어오자마자 오색줄 걸고 이제 의욕적으로 장사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이 오면 구청부터 연락이 온다니까? 너 임마 왜 문 안 닫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임마 이날 단속 당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 통고 이렇게 내릴 거잖아요. 당연히 문 닫으라고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얘가 뻥찌겠죠. 자기 이 사실관계 아무도 모르면 자기는 이걸 피해갈 수 있다 없다? 못 피해가. 무조건 2달을 문 닫아야 돼. 그럼 그동안 피해가 막심할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얘한테 설명 안 해줬다면 얘가 누구한테? 우리한테 피해 보전을 요구해 올 수 있어요. 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 설명 안 해준 거야? 그럼 우리가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이걸 모르고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우리가 확인 설명해야 돼요. 승계. 자, 근데 문제는 요때는 그대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얘가 저질러 놓은 놈이 그대로 2달 동안 문 닫았어. 장사 안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장사해야 되죠. 사실 이렇게 하면 원래 매출을 끌어올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이제 이 시점에 왔어. 이 시점에 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전혀 다른 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들어오는 놈이. 그러면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걸 들어온 사람한테 확인 설명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다? 없어요. 똑같은 단란주점이 들어온 경우도 있잖아요. 이 타이밍에. 이때는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걸 설명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나요? 이미 다 감당해버린 행정처분이에요. 다 끝났잖아, 이것도. 이때 확인 설명해야 된다. 이런 사실관계를 할 필요 없다?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중개사. 왜 해야 될까요? 우리 행정처분은 그 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대물처분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행정처분 중에 대물처분은 우리 법이 가중처벌 규정을 정해놓고 있어서 그래요.
요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똑같은 그 내용으로 적발을 당하더라도 1차 적발 때하고 2차 적발 때하고 3차 적발 때하고 갈수록 그 책임이 무거워져. 영업정지도 길어지고 3차 적발이면 대부분 다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갑니다. 그리고 대인 처분이죠. 벌금도 갈수록 더 무거워져. 그래서 얘가 그 사실관계를 알고 들어와야 되겠죠. 자기가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미성년자한테 술 팔다가 걸려버리면 얘가 자기는 한 번이지만 이전에 업주가 이런 걸로 한 번 적발당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2차 적발로 다 처리가 돼버린다니까. 영업정지도 길어지고 벌금도 많아지고. 다행히 2차라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3차에 해당돼 버리면 얘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문 닫아야 돼. 장사 못 한다니까. 영업장 폐쇄니까. 그러니까 이미 감당해버린 행정처분도 다 확인 서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얘가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요 타이밍에 얘한테 팔고 떠났다고 가정하면 B한테,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이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한 자리 10년 동안 영업을 했다. 얘가.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이런 사실관계를 다 파악해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이 가중처벌 규정은 제척 기간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모든 행정처분은 1년 이내 것만 가중됩니다. 1년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년이 경과한 행정처분은 모든 기록이 삭제가 되고 없어져요. 우리가 찾고 싶어도 못 찾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요 내용.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행정처분. 됐죠? 승계 입점의 경우에만 대물 처분만 1년 이내의 것만.